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연 작가님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 저번 주에 굉장히 바빴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생생한 저번 주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님은 제가 알기로 이번에 신작을 예약 판매 받았던 걸로 아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맞아요. 사실 저번 주에 그지마 작가님과 둘이서 커넥티드 북페어라는 행사에서 같이 책을 판매를 하고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신간 얘기하기 전에 청취자분들이 엄청 많이 찾아와 주셨었어요. 네, 맞아요. 크래커스북 이제 배너를 앞에다가 두고 있었는데 크래커스북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네. 전편을 다 들었다는 청취자분들도 계셨고 네. 너무 잘 듣고 있다고 책을 또 주고 가셨던 네네. 청취자분도 계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감동했어요. 다들 막 훑어보시다가 글지마? 저 방송 듣고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막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다들 이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마음을 표현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데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도 언제든 밝혀주세요. 방송 듣고 있다고. 맞아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희끼리 우리는 성공했다. 청취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정말 열심히 해서 오디오 클립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로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귀한 인연이 생겼죠. 그날 포포 매거진의 정유미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포포포 매거진을 만들고 있는 정유미라고 하고요. 저희는 엄마의 잠재력을 주목합니다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조금 더 확장해서 당신 잠재력이라는 키워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창간호를 비롯해서 한 4권, 5권 정도의 책을 이미 갖고 계시죠? 맞아요. 이번에 나온 4호까지 합하면 총 5권. 제가 알기로 시작이 이제 19년도인데 벌써 네, 5권을. 매거진은 이제 뭐 1년에 몇 번씩 이게 내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쵸. 그럼 마감 지키는 거는 힘들지 않으세요? 원래는 저희가 개간제로 출발을 했는데 이 개간이 참 쉽지 않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예 반년간으로 좀 그냥 고정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 마감 같은 경우는 사실 책 나오면 그 다음 호 바로 이제 기획 들어가서 그냥 항상 마감인 것 같아요. 정말 잡지 만드시는 특히 독립 매거진 이제 만드시는 제작자분들은 그 일정 맞추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원고 일정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립 매거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제랑 엮게 되었는데 이 주제도 너무 심쿵했어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하나부터 10까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거진의 이름이 굉장히 독특해요. Connecting People with Potential Possibilit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맞게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포포포라는 재밌는 단어가 이렇게 약자로 조합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들었었는데 약자 중 가능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엄마의 잠재력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진 포포포 매거진을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전에 그 상업지를 만들고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계속 하다가 이제 남편이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서 너무 이제 가족들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밤 10시에 내일 아침 7시 스케줄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클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자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건 아닌가. 이제 현타와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 작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뭔가 지역에 대한 서로의 이런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팝업 같은 경우는 제가 잡지를 계속 만들면서도 창간을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뭔가 나는 나중에 편집장이 되어야지 이런 욕심도 없었고 그냥 잡지가 좋아서 계속 만들고 근데 애증의 산물이다 보니까 다시는 내가 하나 봐라. 막 일을 갈면서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가장 빨리 잘할 수 있는 게 잡지
잡지였고 네. 그리고 이제 엄마로 살아가는 이런 여정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나는 아직 30대 이제 초중반이고 네.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구말린데 이제 엄마가 된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제 아이를 잘 키우는 역할만을 이제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잖아요. 엄마한테는 너는 그래서 뭐가 되고 싶니? 앞으로의 계획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 잠재력이라는 키워드를 저희는 조금 더 엄마가 된 상태의 여성들에 좀 포커싱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이제 살짝 들은 말로는 그 창간호 내실 때 정말 힘드셨던 것 같은데 매호가 그렇죠. 혹시 어떤 점이 가장 조금 힘들까요? 저희가 창간호를 만들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일단 잡지 같은 경우에 여러 서사를 담는 매체이고 네. 또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때 처음에 저희가 그 그림책 관련한 콘텐츠를 좀 주를 할까 네.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 이제 많이 힐링을 받고 또 아이랑 항상 교감을 하면서 했던 책이 또 그림책이라는 또 새로운 세계였기 때문에 좀 그런 고민을 하다가 뭔가 여성 타겟, 그림책 타겟 이런 것들보다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창간준비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는 조금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넓다라는 네.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또 소량으로 또 저희가 뽑기도 하고 해서 되게 찾아보시기 힘들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텀블벅을 주로 진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거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포포포 매거진은 이제 19년도 9월에 1호를 출간한 이후부터 21년도 현재까지 이제 4호가 출간이 되었죠. 경력 단절 여성, 이주 여성의 자립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매 호마다 주제는 어떻게 중점적으로 뽑으시고 다루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보통 텀이 6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네. 그 6개월 사이에 가장 집약적으로 하는 고민들과 이제 한호 나오면서 이제 제작자로서 느끼는 여러 가지 그런 주제들이나 현안들에 대해서 좀 다루는 편이고 네. 지난 2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외에 살고 있는 그러면 엄마들은 어떻게 일을 할까 이제 엄마의 일이라는 주제로 해서 국내외를 넘어서 엄마의 삶은 또 비슷하구나 이제 네. 이런 인사이트를 얻기도 했었는데 3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감금이었죠 정말. 그렇죠. 좀 공정과 연대라는 키워드로 해서 잡게 되었고 그리고 4호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북페어들이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참여를 했던 페어가 이제 잡재가치라는 페어를 하나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20대 초반부터 30대 뭐 초반 이렇게 연령대가 많이 오시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저희 책은 어쨌든 엄마가 아닌 분들의 서사도 담겨 있지만 엄마의 서사가 주를 이루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사가시는 분들이 뭐 여드름 송글송글한 이제 남학생부터 시작해서 되게 얼굴 너무 앳된 분들이 많이 사가셔서 처음에는 뭐 선물할 건지 여쭤보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고 이게 뭐 내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인사이트들을 주시면서 이번 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 됨이라는 상태를 넘어서 이제 결국 누군가의 딸인 지금 그런 상태를 좀 더 조명을 하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엄마가 되기 전에 이전의 이야기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주제가 넓어지고 그 미래를 미리 배운다라는 느낌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20대부터 70대까지 되게 다양한 이제 여성들 서사를 담았는데 제가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키워드는 발굴. 그러니까 아직 하이라이트 되지 않으신 분들의 또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면서 포포포 이전과 이후로 좀 많이 바뀌시는 경우도 저희가 되게 많이 들어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오랜 격려 공백의 시간을 겪으시다가 이제 포포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독자에게 지면을 드리는 그런 네네. 코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되신 그런 케이스. 그래서 저한테 리뷰를 포포포를 통해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막 진짜 눈물 나고. 맞아.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사실 엄마라는 키워드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도. 왜냐하면 엄마에 대한 감정이 이게 항상 좋은 감정만 들을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애증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엄마 이야기만 나와도 사실 덮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프레임이 약간 뭐 맘충, 동남아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서 사실 저희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레퍼런스가 있고 네네. 사실 그 레퍼런스는 어떻게 보면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한테도 내가 오늘 처음 만난 분이어도 레퍼런스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뭔가 좀 다양성이라든지 내가 찾고 있었던 뭔가 궁금증에 대한 실마리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뜻깊지 않나요?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글을 또 기고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주제를 뽑아놓고 그거에 대한 글을 봤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올리시는 걸까요? 인스타그램으로 공지를 올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메일이나 이제 뭐 DM으로 그렇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 호의 또 컨셉이랑 또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시기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다 이제 그런 편집이 막 들어간 상태면 섭외가 끝난 상황에서는 이제 좀 되게 좋은 독자고 기고를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시기가 안 맞아서 안 된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정립 그러면 다음 만들 때는 또 어떻게 같이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계속 발굴을 해나가는 또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와, 정말 많은 기고 글을 받아보시기도 했을 것 같고 또 직접 찾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찾아가시는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도 있을까요? 사실 너무 많고요. 네. 이번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조금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게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저의 공지를 많이 올리지만 사실 인스타그램으로 다른 피드를 막 엄청 오래 보거나 이렇게 꼼꼼하게는 또 못해요. 근데 이제 또 거기서 만난 분들 중에 저희가 인연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그 기고를 요청을 드린 적도 있었고 제가 역으로 생각보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팔로우 수 이렇게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인스타그램 자동 추천해 주시는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 정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좋은 원석 같은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기처럼 또 글처럼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런 피드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손편지를 보내본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업지를 만들 때 이제 그 선배가 정말 하고 싶은 인터뷰가 있으면 손편지를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사실 근데 그 섭외하는 것도 되게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생각만 하지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그분한테 손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주소를 혹시 여쭤볼 수 있겠냐라고 해서 이런 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이야기를 꼭 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한테도 사실 좀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답장도 받으셨나요? 그쵸. 그래서 답장을 한 며칠 지나서 주시면서 되게 사실 받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뭔가 바로 진짜 즉각적으로 네 할게요 막 이거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찾던 분을 찾았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고민을 하시고 이제 또 실어주셨는데 정말 사적이지만 정말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또 실어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이런 분들을 더 발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또 되었어요. 받는 입장에서 되게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다음으로 질문 드릴게요. 크리에이터 그룹 마티포포에서 잡지뿐만 아니라 레터스 투 라이브러리라는 그림책을 출간하셨더라고요. 필리핀, 미얀마, 러시아, 일본, 중국, 한국에서 온 여성들이 만든 책으로 그리운 고향의 도서관으로 보낸 러브레터를 모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그림책을 어떻게 기획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책을 제작하면서 있었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레터스 투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 포포포에서 발행한 책인데 그 제 소식어 중에 하나가 결혼 이주 여성이에요. 결혼으로 이제 낯선 곳에 이주를 한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처음에 이제 그 지역에서 시작을 했던 게 결혼 이주 여성에 관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해외 결혼 이주 여성이 국내에 많다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약간 좀 수도권을 벗어나서 이제 지역으로 가면 더 많거든요. 네, 저는 이제 말이 통하지만 외국에 사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제 알지 못하는 이제 뭔가
뭔가 타인들 속에 그러니까 내가 쉽게 동화될 수 있을까 뭔가 이제 출산과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력 단절에서 오는 이제 심리적 뭐 육체적인 이런 고립 같은 것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런 지역의 정서차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스스로를 점점 더 고립시키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이 통하는 내 나라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정말 무작정 이제 제가 처음 그 그림책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을 통해서 그 해외 결혼 이주 여성분들을 모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과 저희가 처음에 그림과 치유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림책이 비언어적인 매체이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그림책을 보면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뜨개질 그 수세미실로 수세미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게 수세미 뜨기는 이제 초보자들도 와서 1시간 정도 배우면 쉽게 할 수 있고 그 한두 시간 정도 안에 자기가 완성된 결과물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 엄마가 되고 나서 내가 뭔가 그 만들어낸 내 오롯한 결과물을 참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족도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되게 너무 저 역시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처음에는 월간으로 생각을 하다가 뭐 격주, 뭐 매주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서도 뭐 영어 그림책으로 수업을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면서 진짜 이게 파생이 되면서 확장이 되었었는데 그림책 같은 경우는 이 선생님들이 가족 내에서도 좀 많이 소외되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중학교 때 한참 이제 사춘기 되면은 엄마랑 엄청 트러블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그러니까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하니 내가 이게 항상 단골 멘트였는데 실제로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기만 해도 사실 바쁘다 보니까 언어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제 뭔가 사회에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할 기회가 없으셔서 그 어린이집 정말 베이비톡 수준에 머무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간의 대화로 뭔가 풀어가거나 이제 대화로 뭔가를 쌓아가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었고 이제 이분들한테 뭔가 작가라는 타이틀뿐만 아니라 엄마는 이런 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라는 걸 좀 가족분들한테 첫 번째로 좀 알려주고 싶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방인이라는 또 프레임이 있잖아요. 근데 지역에 뭔가 인사이더로 이제 이런 책을 만든 좀 그런 저자로서 좀 더 대우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책을 만들게 되었는데 되게 선생님들 역시도 이제 인생에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 중에 자기의 이름이 들어간 책을 만드는 그쵸. 그런 경험이라서 좀 만들면서도 되게 고민도 많았고 지금까지 정말 수백 권 정말 막 엄청 많은 책들을 이제 기계적으로도 만들고 계속해서 만들어 왔지만 사실 가장 만들기 힘들었던 책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 책을 읽어봤는데 진심도 느껴지고 이거를 편집하셨던 분들의 노고도 느껴지는 게 이분들에게는 정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이 한 4페이지의 지면이 너무 소중하게 썼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나의 아이나 내 고향에서 이 책을 읽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꼭꼭 담았다는 게 느껴져서 뭉클했었어요. 저희 컨셉이 이제 고향의 도서관으로 보내는 러브레터. 네. 그래서 3개 국어로 이제 모국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병기를 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도서관이 닫아서 아직 못 보냈어요. 네네네. 어쨌든 이 이야기를 어떻게 또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을 하면서 또 다음 프로젝트는 또 뭘 하지? 또 힘들다면서 또 생각하고 병인가 봐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뭉클한데 실제로 청취자분들이나 독자분들 책을 만나시면은 그 감동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조차도 사실은 잘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제가 또 드려보겠습니다. 포포포 매거진은 저희가 이렇게 들은 것처럼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플랫폼으로 이어주는 사회적 기업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주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거는 물론 인쇄료를 또 재사용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만나보았는데 혹시 앞으로 어떤 주제를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지 매거진 통해 전달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점조직이라고 제가 또 웃기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계속 점
점들이 연결되면서 이제 뭔가 생각지 못한 그런 기회들 같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사실 뭐 그림책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거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뭐 물론 해외에 있는 고양이 도서관에도 보고 계획은 있지만 이게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뭔가 계획을 딱 막 세워서 그 틀에 맞추기보다는 저희는 좀 조금 열려있는 플랫폼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엄마인 나의 상태는 그리고 앞으로 여성으로 가야 되는 나의 상태는 변함없는 고정값인데 제 꿈은 이제 현재 진행형인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제 살아가면서 또 나와 같은 혹은 나와 비슷한 고민을 아니면 또 뒤에 올 다른 또 누군가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예비사회적 기업으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런 걸 막 노리고 결혼 이주 여성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만든 창작자의 고민으로 거기에서 출발해서 책이 한 권이 나오는 것처럼 저 역시도 내가 앞으로 결혼 이주 여성에서 이 낯선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또 오래 살아야 될 수도 있고 인생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건데 그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이제 그냥 지역을 떠나서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나의 레퍼런스를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그걸로 환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사실 이 모든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잡지도 다 같이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잡지에 제한된 지면을 사실 저는 많이 할애하지 않으려고 제 이야기는 왜 안 넣냐 막 이런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런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사실 저희 선생님들이 진짜 하나하나 이제 봉사로 해주시는 거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엄마가 되고 나서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정말 인간에 대한 이타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제 그 이전의 꿈은 헬조선 탈출이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 나라만 뜨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또 아이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그게 진짜 헬조선이든 진짜 어디든 간에 사는 공간과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바꿔나가는 게 되게 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확장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참여를 해주신 그림책 동희 선생님 그리고 이제 또 뜻깊게 해주신 효주 선생님 다 이런 분들이 같이 그냥 이런 프로젝트를 제가 하고 싶어요라는 말에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만들 수 있었던 거라서 어떻게 하면 또 이분들이 더 빛을 볼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사실 책을 만들어 보신 분만 알 수 있는 이게 책이 시중에 나왔다고 해서 말 그대로 돈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몇 쇄를 찍고 해야지 이제 뭔가 제작비 같은 거를 이제 받을 수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1쇄를 찍고 나서도 이것들을 어떻게 또 홍보를 하고 알리는 게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게 네. 이것들이 계속 쌓여야 목표는 2인쇄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네. 여기에서 이제 수익금을 만들어서 또 다음 책도 만들고 싶고 그쵸. 하는 목표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 이제 또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제 탄생하게 된 이 책을 어떻게 세상에 조금 더 멀리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실 그래서 저희가 책이 이제 영문 변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다들 어렵고 하지만 네. 이야기는 생각보다 또 멀리 가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다른 나라에 사시는 어디에나 이제 엄마 또 그리고 여성분들은 존재를 하니까 네. 이제 그분들에게도 한국에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레퍼런스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너무 멋진 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아니에요. 저는 제 주요 파트는 주요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편집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점점 포포포가 앞으로 해나갈 것들이 점점 선명하게 더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약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저희가 너무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네, 제가 네. 마저 드릴게요. 포포포 매거진은 정말 독립 매거진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요. 앞으로 매거진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제작자분들에게 먼저 이 길을 걸으셨던 분으로서 조언이나 격려 한마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W플랜트라는 그 여성 기업에서 하는 창고 살롱이라는 이제 멤버십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독립 잡지 덕후로 네, 이제 줌으로 온라인 세션을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거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거의 진짜 한 그 요청을 받고 그 기간 내내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제가 한 6년 전쯤에 이제 또 지역에 낯선 그 엄마라는 또 새로운 여정을 시작을 할 때 이제 달팽이 책방에 이제 달팽님이 유미님 원래 서울에서 뭐 이런 거 매거진 만드는 수 없다고 막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여기서도 해보시는 거 어때요? 라고 하셔서 그때 자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책을 만드는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그 1년 사이에 내가 내 이름이 뭔지 내 나이가 몇인지 이런 것들도 정말 거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정말 좀비처럼 붙박이 가구처럼 그렇게 아이만 돌보면서 지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뭔가 독립 매거진을 만드는 클래스가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서울에서도 그렇고 이제 지금 되게 정말 거의 모든 책방에서 할 만큼 되게 많이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상업지를 또 만들면서 이 매거진이 얼마나 어렵고 사실 이제 막 그렇게 돈이 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 보기엔 되게 화려해 보일 수 있는데 이제 그것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또 실망을 많이 하고 그래서 독립 매거진들 중에서도 사실 125 이후에 이제 조금 찾아보기 어려운 케이스들도 많이 생기면서 이 매체는 정말 계속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팬심으로 항상 응원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막 뭔가 저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면서도 핑크빛 미래를 제시를 하거나 뭔가 내가 뭐 매체를 만든다니 내가 책을 만든다니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응원하고 계속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 고민을 하시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전달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이게 그냥 환상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이제 책을 이제 찍어서 다 팔아도 뭔가 이제 책으로 수익을 얻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책을 저는 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계속 그런 연결점들을 만들어내는 약간 허브처럼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보뽀뽀라는 채널을 통해서 계속 발굴하고 이야기를 쌓아가면서 이제 뭔가 여성의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확장판으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접근을 하면서 독립 매거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이제 매거진을 만들면 나는 뭐가 될 거야, 뭐가 생기겠지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애증이라는 표현을 참 뭐 이번호에서도 그렇지만 항상 저도 이제 덕후이거든요. 그러니까 잡지를 좋아하는 덕후고 책을 좋아하는 덕후기 때문에 이제 계속 쌓아가면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매일 고민해요. 내가 왜 종이잡지에 종이책에 집착을 할까? 그리고 계속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한 호 만들 때마다 정말 이번호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또 독자분들 덕분에 또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새로운 지점들 덕분에 매번 만들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잡지는 모두의 책이다라는 생각을 매번 하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텀블벅에서 아더티브와 뽀뽀가 합체해서 마티뽀뽀라는 이름으로 이제 내일을 지키고 싶은 엄마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펀딩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 육아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레퍼런스를 저희가 담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컨디션으로만 배포를 하다가 본문을 다 실은 인터뷰집을 장장 한 6개월이 뭐야 거의 1년 가까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만든 책이니까 또 한번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아이 교육할 때도 비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제 하면서 사실 어른이 되어도 항상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내가 가진 거, 내가 하고 있는 거 이제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왜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를 안 하는 게 선진국인 거야. 그냥 내가 조금 육체적으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랑 지적 노동을 하는 사람이랑 어쨌든 노동은 같은 값인데 이거를 그렇게 굳이 분류해가면서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너는 그렇구나 라고 그 인정을 해주는 것 그게 사실 존중에서 비롯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진짜 선진국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정말 다양한 일들이 실제할 수 있고 그걸로 정말 밥벌이를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하나 증거들이 쌓이다 보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감탄하게 되는 이야기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제 1부는 마무리하고 2부로 이제 넘어가 보고자 하는데 주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부의 주제는 여자 주인공이 빛나는 책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도 포포포의 정유미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